안녕하세요. 마음숨 북 리딩입니다. 오늘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심리치유 노트를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일이 두렵지만 조금씩 관계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마음을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심리치유 노트 제4장 두려움을 품고도 관계를 시도하는 법. 상처받을까 두려우면서도 연결을 원하는 마음. 1. 오해받을까 걱정돼 말을 아끼는 당신에게. 조용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표현이 서툴러서 상대가 마음을 잘못 받아들이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지고 말을 고르고 또 고르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 내담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꺼내면 제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들릴까봐 불안해요. 그냥 조금 서운했다고 말하고 싶어도 상대가 이 관계를 그만두자는 건가 하고 오해할까봐 결국 입을 다물어요. 이런 두려움은 단순히 소극적인 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았던 경험이 많을수록 말 한마디의 무게를 크게 느끼게 됩니다. 혹시 내가 한 말로 상대가 멀어질까? 괜히 분위기를 망치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계속 맴돕니다. 그 마음속에는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간절함이 숨어 있습니다. 한 내담자는 상담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잘 못 믿는 편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좋겠어요. 그 말에는 두려움과 함께 연결을 향한 바람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조심스러운 마음을 무조건 극복해야 할 약점으로만 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이 마음은 나는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겁나서 그토록 오래 말을 아껴온 당신의 태도는 분명 따뜻함과 신중함이 깃든 것입니다. 물론 언제나 침묵에 머무르면 서로에게 닿을 기회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씩 말을 꺼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이 짧은 고백이 오해를 줄이고 당신의 진심을 조금 더 편안하게 전할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2. 소극적인 성격 안에 숨은 관계의 욕구. 조용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는 일이 어렵고 관계의 문턱에 서 있으면 마음이 쉽게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상담실에서 이야기를 깊이 나누다 보면 그 소극적인 태도 안에는 누구보다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발견합니다. 한 내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임에 가면 저는 늘 구석에 앉아요. 아무도 말을 안 걸어주면 그날 조용히 있거든요. 사람들은 제가 관심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대화에 끼고 싶고 같이 웃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쓸쓸함이 남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내담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항상 먼저 연락하는 게 어려워요. 혹시 귀찮을까봐, 부담스러울까봐 망설여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과 계속 연락이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조용한 사람들에게 관계는 언제나 이중적인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다가가고 싶지만 거절당할까봐 두렵고, 가까워지고 싶지만 어색함이 싫어 문을 닫아두고 싶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너무 들이대는 것 같을까? 내가 괜히 더 애쓰는 것처럼 보이면 싫은데. 이런 생각이 마음을 붙잡아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망설임 뒤에는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진심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언젠가는 누군가와 편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싶다. 내가 말을 못해도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바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하고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받고 싶어 합니다. 조용한 사람일수록 그 마음이 더 깊고 오래 남아있을 뿐입니다. 상담실에서 저는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오래 관계를 지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말을 꺼내는 순간이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조금씩 그 문턱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짧게 시작하는 말도 충분합니다. 제가 표현이 서툴러도 같이 있고 싶어요. 이 한 문장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당신의 진심을 전하는 작은 용기가 될 것입니다. 3. 의사소통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소통 능력을 타고난 기질로만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말이 없는 성격이라 어쩔 수 없어. 저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건 내겐 불가능해. 이런 생각은 조용한 사람들을 더 위축시키고 관계에 대한 시도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상담실에서 저는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사소통은 타고나야만 가능한 능력이 아닙니다. 연습하고 시도할수록 조금씩 편해질 수 있는 경험이에요. 한 내담자는 30대 여성으로 늘 이런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아는 사람이 있어도 인사 한마디 꺼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말을 하면 다들 어색해 할 것 같아서 그날 고개만 끄덕이고 있어요. 상담에서는 아주 작은 시도부터 연습했습니다. 그가 처음 도전한 건 모임에 들어갈 때 오늘 날씨 좋네요 라는 한 문장을 미리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가슴이 뛰고 얼굴이 달아올랐다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이상한 사람 같을까봐 너무 떨렸어요. 하지만 몇 번 반복하자 상대가 반가운 얼굴로 "그러게요. 오늘 따뜻하네요. 라고 답해주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그때 마음이 좀 풀렸어요. 아, 내가 말을 꺼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구나. 또 다른 내담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늘 대화가 길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상담 선생님이 짧은 말부터 해보자고 하셔서 처음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 그게 시작이더라고요. 그는 매주 과제를 실천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먼저 인사하기, 대화 중에 저도 그래요 라는 공감의 말 한마디 보태기, 불안할 때 조금 긴장돼요 라고 솔직하게 말해보기. 몇 달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말을 잘한다고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끝나진 않아요. 의사소통의 기술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시도를 이어가면 처음보다 훨씬 자유롭게 대화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는 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해도 되나? 이 말이 이상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 불안은 연습을 통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관계는 완벽한 표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투르고 짧은 말이라도 진심에서 비롯된 순간에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처음부터 능숙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될까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이런 문장으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조금씩 말을 꺼내는 연습을 이어가는 동안 마음은 서서히 나도 소통할 수 있다는 확신을 배우게 됩니다. 4. 관계 속 불편함을 마주하는 연습. 조용한 사람들은 관계를 소중히 여길수록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 말을 하면 상대가 상처받지 않을까? 괜히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면 어떡하지? 그냥 아무 말 없이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대화를 피하게 만들고 마음속에 작은 오해와 서운함이 쌓이도록 합니다. 한 내담자는 상담실에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자꾸 제 말을 끊어요. 처음에는 제가 말을 못해서 그런가 했는데 몇 번 반복되니까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는 늘 이렇게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지 뭐. 그냥 다음엔 더 조심하면 되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동료와 대화할 때 마음이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또 다른 내담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한 친구가 저를 놀리는 말을 했는데 그 순간에는 웃으면서 넘겼어요. 근데 집에 오니까 계속 기분이 안 좋았어요. 다음에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두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편함을 표현하는 대신 혼자 감정을 삼키고 그 감정을 자기 탓으로 돌리려 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상담실에서 저는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관계 속 불편함은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이 아니라 서로를 더 이해할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대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편함을 마주하는 연습은
조금씩 마음의 경계를 허물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연습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 그 순간 기분이 어땠는지 차분히 돌아보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면 글로 적어보기.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짧은 한 문장이라도 꺼내보기. 한 내담자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자꾸 말을 끊으셔서 조금 당황했어요. 그 순간 그는 온몸이 떨리고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너무 후회했어요. 이제 그 동료가 저를 귀찮아하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며칠 뒤 동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미안해. 내가 잘못 느꼈어. 다음엔 더 조심할게. 그때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말해도 관계가 끝나지 않을 수 있구나. 관계에서 불편한 마음을 말하는 일은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연습을 이어가면 침묵 대신 솔직함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야말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서툴더라도 내 마음을 조금씩 표현해 보려는 용기가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조용히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천천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용히 듣고 싶은 시간이 있으시다면 구독해 두시고 언제든 다시 찾아오셔도 좋겠습니다. 마음숨 북 리딩이었습니다.